커뮤니티별로의 그 뜻도 다 다르거든요, 온도가.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 유통 창구, 그리고 여론 형성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되는가를 파악을 하고 그걸 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거. 지금 이 탈진실의 시대에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레카의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능한 관종이 중요하다. 이거 말고도 토론도 제3자를 향한 설득 게임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에 빈 공간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꼭 그 빈 구석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들이 됐든 혹은 또 꼭 청년 이슈가 아니더라도 뭔가 지금 사람들이 다 이쪽을 쳐다볼 때 요거 되게 중요하다 싶으면 이걸 꼭 챙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로 저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 감독, 코치 등등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었다고 해서 골키퍼한테 가가지고 너 왜 가만히 서 있어? 손흥민 3골 넣었는데 이러면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정치권에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는 집회에 나왔는데 넌 왜 안 나와? 뭐 요즘 말로 그래서 뭐 수박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물론 비판받아 마땅한 정치인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한테 그렇게 이런 역할이 따로 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다 그렇게 거리로 안 나온다고 전부 다 적폐로 몰아가던가 이런 방식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청년들이 어느 지점에서 무언가가 유행을 하고 트렌드가 변화해 가는지 이거를 빠르게 캐치해야 된다. 그리고 마케팅 흐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전의 마케팅 방식은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노출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타깃을 설정하고 예를 들어서 10대 남성들이다 그러면 그 10대 남성들하고 완벽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서서히 넓혀가는 거예요. 이준석 씨의 워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엔 이대남이라고 했어요. 이대남으로 처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2030 남성으로 슬쩍 전선을 넓히고 그 다음에 2030 청년으로 또 슬쩍 넓힙니다. 그게 다 의도된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저도 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끗하다 하면 저쪽에서 부패하다는 프레임을 씌울 거고 그럼 그거에 맞서서 우리 또 어떤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뚫고 나가야 되냐 이런 거를 쭉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하는 좌파라든지 감성팔이 한다든지 떼쓰기라든지 최근에 또 12구 참사 유가족분들을 응원하는 세월호 유가족분들 게시글이 펜코 같은 데 퍼지면서 또 감성팔이 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그러면 아닙니다. 혐오는 나쁩니다. 이 방식으로만 대응할 거냐. 지금 그 시대가 계속 빠르게 변해가는 만큼 새로운 언어를 또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깨끗한 노무현 정부를 이렇게 하면 부패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불공정 이렇게 하는데 만약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탄생한다 했을 때 그분이 미는 슬로건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슬로건에 반대되는 거, 그 정반합으로 봤을 때 그 반대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게 시대적 과제야. 라고 이것만 뚫고 가면 반드시 그 프레임에 대치기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같이 고민해야 된다. 투트랙으로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온라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형 커뮤니티들에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서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또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팩트 당위 진정성만으로는 타인을 설득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된다 보고 시간은 교환하고 정보는 보완하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쏟아지는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시민들은 분석할 것인가 이것도 모두가 해야 할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트 크래프트에 빗대서 이렇게 현실 정치를 바라보는데 이건 몇 가지 그냥 제가 늘 하는 고민거리긴 해요. 스타로 비유를 해보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넷팩을 끼고 쇼미더머니를 쳤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경우의 수가 이 세 가지 안에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나도 똑같이 반칙한다. 둘째는 반칙을 응징하고 못하게 한다. 세 번째는 난 졌지만 잘 싸웠다. 이 세 가지 말고는 경우의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안에 정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누군가는 우리도 똑같이 반칙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정의롭고 도덕적인 얘기만 하다가 맨날 질 거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저들이 이 고리를 끊어내고 공정 경쟁을 한번 하자 이런 분도 계시고 혹은 그냥 졌지만 우리는 반칙은 쓰지 않았어
이게 내가 바란 세상이야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걸 보면서 3번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서서히 생각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외로도 뭐 고지전이라든지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언덕을 차지하면 정말 많은 병력을 투입해도 손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뭐 젠더 갈등 얘기하면서 보거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이준석의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거, 뭐 젠더 갈등 함부로 다루면 뭐 잘못된다, 보거 요리하듯이 전문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나만의 영역이야라고 고지를 저렇게 딱 차지합니다. 그 다음부터 누군가가 젠더 얘기만 하면 이렇게 양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챗 GPT라든지 뭐 요즘 세상이 계속 빠르게 변하니 거기서 우리가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고지는 무엇일까 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보통 보면 유튜버들과 결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극단적인 유튜브 때문에 뭐 어떤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뭐 신의 한 수라든지 가세현이라든지 이것과 이쪽이 김어준과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 채널이 똑같다. 양쪽 좌우 극단적인 채널이다라고 몇 년 전부터 막 뿌리는 걸 저는 계속 봐왔었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쪽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좋은데 이 장기판을 제가 굳이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빨간 팀과 파란 팀이 있다고 쳤을 때 똑같이 차랑 포, 쫄, 상 다 치웠다고 쳐볼게요. 그 이후에 빨간 팀은 파란 팀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파란 팀은 아직도 이 말들이 많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민주 진영에서 사람들한테 정보 전달할 수 있는 창구는 기껏해야 유튜브, 뭐 시사 유튜브랑 커뮤니티 정도입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라든지 혹은 당원들이랑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그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로 종편도 있고 다양한 방송도 있고 언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1대1로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유튜브 끊고 중도로 가야 된다 이 얘기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얘기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온 거고요. 결국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청소년들이 정보를 접하는 공간, 주로 여론 형성하는 방법, 플랫폼은 어디인가 이건 앞으로도 늘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와 우리의 메시지가 어디까지 도달되고 또 중간에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로 말씀드리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그걸 또 잘 포장해가지고 유통을 하는데 마지막에 벨 누르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하태경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그걸 받는 사람은 하태경이 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 한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그런 레카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이야기가 그냥 뿌렸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달됐는가 온라인에서도 있겠고 오프라인에서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요. 이것 말고도 되게 내용이 많은데 어쨌든 시간상 넘어가는 걸로 하고 제가 이와 관련한 책 8개 정도를 보통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 혹은 저처럼 이런 심리적 여론적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책일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고요. 보통 강의를 다니면서도 늘 느끼는 딜레마가 이 분량을 제가 줄였는데도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근데 앞에 역사 위주로 쭉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시간 관계상 뒤에 대안을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또 이 앞에 얘기를 대충 건너뛰고 뒤에로 넘어가다 보면 또 이게 왜 중요한가를 그냥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